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이 아주 재밌는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아주 사실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판이 담은 사회부 차장의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의 글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사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쭈무르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정권에 대해서 반대 판결을 내지 않았던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아마 빗대어 가지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사법부다. 지금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됐다. 정말 지금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화살이 과거에는 검찰이 이거 나쁘다 하고 검찰에 항상 화살이 갔었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근데 이제는 검찰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일부 재판에서 일부 검사들, 일부 지금 검사, 이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일부 편향 검사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80, 90%의 이 검사들이 굉장히 제일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정의롭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거하고 다른 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정의롭다, 깨끗하다, 헌법 수호자다, 이런 개념이 국민들한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의 사법부 그래도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요 근래 요 한 1년 사이에 점점 가더니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뭔가 기류가 이상해졌는데 바로 오늘 이제 요즘 이 법원의 판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법부라는 이 글이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났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심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한번 우리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법조인이 설마 했습니다. 뭘 설마 했느냐. 이번에 이 채널A 사건, 이번에 큰 사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채널A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유착이 돼 있다는 속칭 검언유착 사건. 속칭입니다. 검언유착 그 내용 아직 재판 결과는 나와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니야 라는 게 지금 강하게 솟구치고 있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검언유착 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검언유착은 윤석열 죽이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은 윤석열 죽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이 언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소위 채널A 전 기자죠. 전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죄로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더 컸는데 강요 미수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좀 잘 항상 어렵죠. 강요 미수죄, 강요죄 같은 강요죄지 뭐 강요 미수죄 또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그 검사 형사 1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처에서 지금 이 검언유착에 대한 수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을 갖다가 영장 청구를 어떻게 했느냐. 그쪽에서 강요 미수죄로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김동연 영장 담당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 대법원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죄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강요 미수죄래 가지고 강요죄도 뭐 구속가 안 되는데 강요 미수에 그쳤다. 강요를 한 미수에 그쳤다는 그 미수죄 그게 그런 죄가 그 구속영장이 떨어질 리가 있나? 100% 거의 100%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일 밤 지난 17일 밤에 그것도 재헌절 날입니다. 재헌절 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법부가 지금 현재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 사법부라는 제목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사법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지금 사법부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데가 그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사법부입니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라고 언론에 떠들면서 아주 악명 높았던 그 사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사법부인데 베네수엘라 해서 저는 이 베네수엘라가 뭐지? 했더니 보니까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따서 대한민국 사법부 플러스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합쳐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은유법을 갖다가 이 최재혁 기자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의 김동연 영장전담판사가 재헌절 날 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갖다 구속영장을 발부해 버렸습니다. 이 법조계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영장 아니 어떻게 해서 강요 미수죄라는 게 강요죄도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데 강요 미수죄가 이렇게 영장 발부 강요죄도 영장 발부예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요 미수죄가 어떻게 해서 영장이 발부되나? 더더욱이 죽어도 확실하고 기자고 채널 전직 기자고 또 이건 기가 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놀라서 이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지검의 이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장의 스모킹 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지금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수사를 이 검언유착 속칭 검언유착 사건 채널A 한동훈 검사장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심사에서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도 내놓은 바도 없는데 이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이랬다는 겁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자, 국민 여러분. 판사가 지가 뭔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영장에도 없는 말을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판사가 무슨 검찰하고 언론을 주무르는 사람입니까? 영장에 예를 들면 영장 청구에 언론과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탁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을 위해서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 X가 그린 소위 말해서 검은 유착의 큰 그림에 완전히 100% 호응을 했다는 그런 요지의 글을 갖다가 이 최재혁 기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슴을 녹이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니 영장 담당 판사가 그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그 사유를 들어서 거기에 손을 들어준다면 모르지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판사가 이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영장을 발부합니까? 우리같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도요 이 말에 굉장히 저항감을 느낍니다.
아니 지가 뭔데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니.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결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내용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 언론과 검찰의 자기가 뭔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를 앞에 붙일 수가 있냐. 그냥 구속하면 구속한다. 검찰이 예를 들면 구속 사유로서 이런 죄를 소명을 하면은 이 소명이 이러이러한 소명이 맞다. 틀리다. 왜 맞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저희는 누군지 모릅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판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축출을 위해서 이거 전부 다 이 제보자 X가 만들어주고 최강욱, 황희석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황희석,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최강욱 나오면 윤석열이 떠올라요. 황희석 나오면 윤석열이 떠올라요. 왜? 하도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모욕 주고 정말 때리고 해도 저렇게 잘만 되니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아주 의미심장한 베네수엘라 사법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A 이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게 전례가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전 기자가 지난 2월 14일쯤에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사람은 이 기자는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원래 언론인이라는 건 기자란 거는 특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머리를 썼겠죠. 그래가지고 이 신라젠에 이철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신라젠 그걸로 구속이 돼 있는 이철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세 번째 편지까지 신라젠 의혹 수사로 검찰이 가족을 탈탈 털 것이다 하면서 여권인사 비리 제보를 갖다가 종용을 했습니다. 여권인사. 신라젠에 지금 돈 많이 투입했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냐, 이 여권에.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갖다 좀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럼 당신에게 나도 당신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보자 X 지모 씨가 이철 씨 대리인으로 딱 등장하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첫 만남부터 유시민 등 여야 5명 로비 자료를 미끼를 탁 던졌습니다. 이거는 채널A 기자가 던진 게 아닙니다. 이 지씨란 사람이 미끼를 딱 던졌습니다. 네? 유시민 등 여야 5명 정도 로비 자료를 갖다가 미끼를 탁 던진 지씨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지씨라는 사람은. 지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난 바에 하면 전과자이고 사기 전과 무슨 전과가 많다는 그런 복역까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씨 X라는 지씨 윤 총장 측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 녹음도 7번이나 요구를 이 채널A 기자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한동훈을 잡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하고 얼거늘 수 있다 해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사람이 지시란 걸 알고 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만약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노정이 되고 노출이 되면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 죄상이 쫙 하고 밝혀지면은 어마어마한 공작의 문제로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한동훈 목소리라면서 이전 기자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만 녹음을 좀 해달라 7번 정도. 그러니까 이전 기자가 그러면 좋다.
한동훈 목소리라면서 6, 7초 누군가의 음성을 막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친하다. 나는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친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 제보가 기사에 대한 제보, 소위 여야의 뭡니까? 기사들이 나올 수 신라젠에 관계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그런 미끼를 던진 거죠. 지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들은 지씨가 가만히 듣더니 한동훈 목소리가 맞는다면서 또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씨가. 이전 기자는 2통의 편지를 이철 씨에게 더 보냈지만 지씨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채널A 기자는 굉장히 순진하게 당한 겁니다. 오히려 머리를 써서 특종 좀 해보려고 특별한 기사 하나 빼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런저런 머리를 굴렸다가 그냥 순진하게 아주 완전히 당해버린 케이스가 채널A 기자고, 이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이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면이 있는 채널A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가 얽혀져 가지고 얽혀져 버린 그런 것인데,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나 분통 터지고 하겠습니까? 분통 터지겠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커넥션이 돼버리면은 이걸 매듭이 풀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잡은 건 그의 최측근,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든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야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는 이 논리를 지금 검언유착이라는 그 그림으로 추미애가 수사지휘를 한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편지라든가 녹취록 등 증거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는 게 지금 아주 특징인데, 이전 기자가 2월 13일 당시 부산 고검에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 녹취록, 그러니까 소위 부산 녹취록, 이거가 비공개가 되었었는데 느닷없이 18일 날 있죠. 재헌절 다음날 KBS 9시 뉴스에 그냥 빡 때렸습니다.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아주 음모를 하고 잘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거 보면 뭐 한동훈 검사장이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 이 변호인들이, 채널A 기자는 저기 감옥에 지금 가 있고 구속영장이 돼 있고, 이 변호사가 깠습니다. 당신네들 오보야?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바로 이 남부지검에, 서울지검에 하지 않고 여기 남부지검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KBS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그 급기야는 이 KBS가 딱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꼬리를 내리고 명예훼손을 완전히 시켜놓고 이런저런 말을 갖다 이렇게 아주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사과를 슬쩍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 KBS가 만약에 이런 허위 중요한 검언유착 사건에 이거를 갖다가 검찰 윤석열 죽이기에 동참을 의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체에 붙여놓고라도 지금 윤석열 죽이기 위한 그 소위 한동훈 검사장, 이걸 갖다 완전히 범인으로 딱 모른 그런 방송을 했다 이겁니다. 부산에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한 녹취를. 그런데 그게 허위였다는 겁니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한 겁니다. 사과 방송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은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소스를 대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고발할
KBS를 고발한 그것을 절대 풀지 않겠다. 끝까지 고발을 해서 법으로 법정까지 가겠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하나 물었습니다. 큰 걸 물었습니다. 뭐냐? 얼마나 분노했을 겁니까? 지금까지. 이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분이 누구냐? 한동훈 검사장이 이 거학척결이라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최측근으로서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수사를 하면서 대검의 강력부장을 하면서 울산 사건, 청와대 비리 관련 의혹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의혹 사건, 또 유재수 금융비리 의혹 사건, 민정, 조국 관련, 또 조국 사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강욱이도 걸려 있습니다. 이 조국의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 모조리 쭉 이 강력 수사를 책임졌던 수사 지휘자였습니다. 대검 강력부장. 근데 지난 추미애가 딱 법무장관으로 오자마자 그냥 제1차로 그냥 야밤에 인사의 칼을 휘둘러서 부선 고검 차장으로 아주 좌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채널A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갖다가 지금 검찰총장 너 빠져. 검찰총장 너 빠져. 중앙지검장이 해. 수사 지휘해.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법치에 어긋나는 거죠. 개별 사건을 갖다가 원래가 검찰청법 12조 2항에 보면 말이죠. 개별 사건을 지휘는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검찰총장을 통해서 아니고 검찰총장 너 빠져. 수사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검사장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너무하다. 적법하지 않고 위법하다. 하고 다 그걸 모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릴 듯 하더랬지만 결단을 내리게 되면 결국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측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검찰총장이 되리라는 것은 대충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검찰은 그 순간 전부 어떤 검찰이 되느냐? 윤석열이 없는 검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100%. 자, 이렇게 될 경우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여기에 내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칼로 찔리고 오른쪽도 잘리고 왼쪽도 잘리고 귀도 잘리고 뭐 그냥 발도 잘리고 했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고 없음으로 인해서의 큰 차이점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혹자는 검찰총장이 약하다는 힘은 아니에요. 슈퍼 강자입니다. 슈퍼 강자. 그래서 결국 이자를 없애야 된다라는 목표 지점을 가진 것이 이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검찰총장입니다. 이자를 없애려고 생각한 사람이 그녀입니다. 그녀가 누군지 알죠? 그녀가 추미애 장관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와 이자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바로 윤 총장이라는 존재와 이렇게 이 등치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요가 성립을 하려면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게 이제 입증돼야 되는 건데 아니 여기 채널A 기자가 뭐 협박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박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7천억 원대 금융사기범으로 대형 로펌 정관 변호사를 썼던 이철 신라젠 자신의 인맥을 조금만 동원해도 이전 기자 편지가 허구라는 걸 당장 알 수 있었는데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는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미애가 오고 난 다음에 거기 금융
전문으로 하던 금융을 전문으로 하던 그 수사부가 이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아, 추미애 대단해요. 네. 저는 추미애 씨가 이번에 뭐 이제 갑자기 국토부 장관 역할도 하고 뭐 하는 거 봤죠? 뭐, 그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해제하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뭐 투기판 된다 하고 대통령한테 정면을 맞섰지 않습니까? 왜 그 전날 이재명이가 안 돼! 하고 탁 큰 소리 치니까 자기도 안 돼! 하면서 자기 존재. 아, 이 사람이 이제 곧 정치파로 나갈 때가 됐구나. 그 꿈을 지금 알리는 거구나. 많은 꿈이 잘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를 했던 그 거대한 그 큰 그 금융 전담부 아주 전문부가 아주 없어져 버렸죠.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말은 있지만 그 수사관들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개점 휴업 상태고, 그러니까 이철신 애당초 대상도 아니고 기자의 취재 방식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한 거 아니냐, 이 특종을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협박이 언제 협박을 했습니까, 기자가? 또 협박하려면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 협박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비리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이철시 쪽이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비리 제공하겠다는데 취재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영장 담당 판사는 뭐라고 했느냐? 검언 신뢰 회복 필요하다. 운운하면서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게 검언 유착 사건이란 걸 이게 만드는 공작이냐 아니냐, 검언 유착의 진실이 뭐냐 이걸 따져야 되는 판사가 지금 이 판사가 검언 신뢰 회복 필요 운운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장을 갖다가 딱 발부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신뢰위기란 건 정작 반대 진영에서 터진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8일 밤에 KBS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면서 부산 녹취록에 등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총선 개입 정황으로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꽝 하고 허위 보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KBS가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이 취재의 원이 있을 텐데. 지금 취재의 원을 밝히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의 요구입니다. 취재를 안 밝히면 네가 아무리 허위 보도를 정정 보도했지만 인정 안 해. 그대로 갈 거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는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공작 사건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엄청난 사건의 어떤 프레임입니다. 만약에 이게 검언 유착 사건이 어디서 만든 공작 사건,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딱 결론만 지어지면은 이 나라 뒤집힙니다, 이거. 왜? 그만큼 엄청나게 이 사건을 갖다 검언 유착을 해가지고 지금 몇 달을 막 검언 유착 해왔습니까? 이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그리고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서 다 한 것도 그 수사의 일환이고, 바로 그 수사 대상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의 그 수사하는 그 내용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조발 기사에게는 기레기들이라고 하면서, 기자 쓰레기들이라는 뜻이죠. 기레기.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서 또 받아쓰기냐 하면서 유난을 떨던 이 정권 사람들, 그 기사를 이제 퍼나르게 바쁜 겁니다. 막 다음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이 허위 기사들이 막 퍼졌습니다. KBS가 한번 터뜨리니까. 그러더니 채널A 기자 변호사가 부산 녹취록을 진짜 녹취록을 다 까버렸습니다. 근데 녹취록을 딱 두 군데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하나는 KBS, 하나는 중앙지검 형사 수사하고 있는 형사 일부,
자, 어디서 유출을 했을까? 이것이 지금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널A 기자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비장했던 것을 까버린 거 아닙니까? 녹취록을 갖다가. 녹취록은 가짜로 만들 수 있지만 녹음은 이 지문하고 같아가지고 이 성문이라는 거는 당장 들어보면 당장합니다. 당장 과학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채널A 기자가 어디다 탁 감춰놨겠죠. 우리가 상상할 때. 자, 그러니까 진짜 베개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그러니까 또 이거 숨긴다고들 그거 따라가지고 막 적고 난리들 쳤던 사람들이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발을 떨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공작의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권 인사에게 유리한 1년의 그 소위 판결이 됐습니다. 코드 사법. 법조인들은 바로 이걸 갖다가 영장 판사, 이 김동연 판사, 아주 저도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찾아보느냐? 포털 사이트로 이렇게 찾아보, 김동연 판사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영장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영장 발부 사유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회부 최재혁 차장이 이 글을 쓴 겁니다. 기가 막히다는 뜻이죠. 이제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사법부라는 말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법조인들이. 이 코드 사법에서 이제는 처음엔 코드다 이러다가 이 정권 코드 사법부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까놓고 베네수엘라 사법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사법부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차베스 마두로 정권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2004년부터 14년까지 4만 건이 넘는 재판에서 정부에 반하는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판결이 없었다는, 바로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사법부로 됐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법조인들이 지금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법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할 정도 같으면 바로 그 말을 시작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 오늘 사법부가 아주 뒤집어졌을 겁니다. 오늘 사설이고 뭐고 전부 사법부에 대한 얘기들, 이 검찰에 대한 얘기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현직 판사는 주변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신 구속을 놓고도 칼춤을 추고 있으니 이제 취재 조심해서 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어떤 현직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이상해졌다는 그런 한 판사의 말. 지금 현직 판사가 주변 기자들에게 인신구속 놓고도 칼춤을 막 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망나니 칼춤이지 이게. 이제 취재 조심해서 하십시오. 취재 잠깐 잘못했다는 난리 납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글을 보면서 최재혁 사회부 차장의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속된 말로 요즘 그러죠. 충격을 먹었다. 저는 충격 안 먹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가혹하다.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네, 말이 오늘 참 길어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법부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요즘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